헬라어 15가 하겠습니다. 이번 헬라어 15가는 동사를 들어가는 중요한 입구에 해당하는 괄호서 연수 문제는 없습니다. 동사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고 이제 16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동사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동사를 들어가면서 헬라어는 더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사가 왔으니 이제는 문장을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개발해 가는 거기 때문에 헬라어가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를 보게 될 텐데, 헬라어에서 동사를 이제 언어에서 동사를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동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했지만 이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결국 언어라는 것은 이제 문장을 얘기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언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언어의 가장 기본은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의 역할을 주고받는, 그 동사가 설명하는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대상. 그래서 나가 있고 내가 있고 나 스스로 나의 존재가 있고 동사가 있음으로써 세계 안에 있는 어떠한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결국 언어라는 거거든요. 언어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는 야구를 좋아했다, 과거로 가면 좋아했다가 되는 거고, 지금은 좋아하지 않은데 언젠간 좋아할 것은 나는 좋아할 것이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야구를 좋아했을 때 나는 야구를 못했다라고 하는 복문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동사죠. 나는 야구를 좋아했다, 좋아했었다, 좋아할 수도 있었다, 내가 야구를 좋아했다면 야구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동사의 변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활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동사 활용. 이 동사 활용을 익히는 것, 이것이 동사를 익혀가는, 동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결국 언어가 하나씩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사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헬라어의 동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동사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동사하고. 그래서 그 동사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214페이지. 제가 영어로 개념을 꼭 잡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 겁니다. 자, 일단 헬라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시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시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 시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일단은 시제라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시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상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완료된 거냐 아니면 계속되고 있는 거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그 모든 행동은, 동사라는 게 어떤 행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행동이나 상태나 이것이 완료된 것 아니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사는 모든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야구를 좋아하는 것이 완료된 거냐, 끝났느냐, 완료됐느냐, 아니면 여전히 좋아하고 있느냐, 여전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동사는 언제나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상이라는 개념이 약했어요. 현대에서는. 근데 고대어에서는 이 시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들어가게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어는 거의 시제가 시상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완료됐느냐? 아직 완료되지 않았느냐? 완료냐 미완료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시상이라는 게 결국 완료되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시상을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그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뭐 공부를 나는 좋아했었다. 그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완료된 거죠. 나는 야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료 시상이라는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태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의 개념이 애매하지만 여러분은 영어를 해보셨기 때문에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거고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냥 야구가 날 싫어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중심으로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건 능동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좀 우스운 말이지만 야구가 날 싫어한다라고 하면 이건 수동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야구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니까. 좋아함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능동이지만 나는 그녀에게 사랑받지, 나는 그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수동이거든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영어든 고대어의 어떤 서구적 언어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사랑하거나 내가 그녀에게 사랑받거나.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거보다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이 내가 중심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점이 변하죠. 그렇지만 영어는 내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사랑받는다라든가 나는 그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수동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있다. 그죠? 당하는 것.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러한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법이라든가 또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 말고 나는 뭐뭐이다. 나는 했다. 그리고 했었다. 그리고 언젠가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직설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걸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은 직설법, 뭐 가정법 이렇게 법이라는 게 붙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몇 개 나오겠지만 대부분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 중요하고 직설법이 많고 그러니까 법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헬라어의 동사는 이렇게 일단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익히게 될 동사의
굳이 말하면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형,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 한다 라는 현재형인데, 현재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동사에 주어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에 주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주어가 어디 있느냐, 이 어미를 보고 어미의 주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코, 우오라는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의 기본형은 1인칭, 내가 듣는다라는 1인칭을 동사를 기본으로 하고, 뒤에 있는 어미가 변함으로써, 이건 뭐 우리가 그 명사에서도 변화형을 했었잖아요. 이 어미가 변하면서 이 어미가 뭘 뜻하는가 하면 내가, 그녀, 그것이, 우리가, 너희가, 그들, 그것들이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도가 듣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가 듣는다. 사도가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사도가라는 말이 주어가 되고, 이 주어는 3인칭이 되니까요. 그죠? 3인칭.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나머지는 3인칭이잖아요. 3인칭이니까 3인칭 현재 동사를 갖고 오겠죠. 아쿠에이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3인칭 동사인 아쿠에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동사만 나오면 그녀, 그것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주어가 나오면 그 주어에 맞춰서 동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동사는 거기 안에 인칭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일치시켜서 주어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는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말은 인칭을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다. 현재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듣다. 봐요, 듣는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그 안에 인칭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듣는다라는 동사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안 된다고요. 내가 듣는다 하거나 이런 것을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헬라어는 듣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언제나 동사에 뭐가 있어요? 어미를 붙여서 내가 또는 내가, 그녀, 그것이, 우리가, 너희가, 그들, 그것들이라는 것이 동사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나왔을 때 어미에 맞게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할 때는 어려운 게 없어요. 해석을 할 때는 다 일치가 돼서 나타나니까요. 그럼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는 그 격수성을 가진 명사들이 문장 안에서 막 지멋대로 산재해 있잖아요. 그럼 주어가 동사가 나왔으면 이 동사의 인칭의 수와 인칭을 일치하는 주어를 찾아야죠. 주격 명사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주어 찾기. 그죠? 헬라 해석은 언제나 주어 찾기, 목적어 찾기, 관계대명사 찾기, 일치시키기, 그래서 해석하기. 자,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동사는 이렇게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차례대로 외워준다. 이 어미를 변화한다. 그 어미 안에 인칭이 들어있다. 주어의 격과 수가 들어있다. 주어격이 나오니까 뭐가 들어있다 그래야 될까요? 주어의 동사의 주어의 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수와 인칭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다. 다 하진 않았어요, 시제. 네, 근데 시제보다 더 중요한 건 헬라어에는 시상이다. 그래서 시상에서
헬라어 동사의 기본 특징은 동사의 행동 발생 시점을 알려준 데 있지 않고 어떤 종류의 행동인가, 이게 진행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이었는가. 그죠? 진행인지 아닌지는 규정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었는가.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시상, 그러니까 완료냐, 진행이냐, 아니면 단순한 사건이었느냐,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제가 돌아갑니다. 뒤에 여러분이 해가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익힐 거고, 왜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시제로만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제라는 개념을 이미 현재, 과거, 미래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시상이란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거냐, 진행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단순한 거냐, 단순 과거냐, 단순 한번 이례적인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뭐 단순한 행동인데 진행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있느냐, 뭐 요런 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고요. 그리고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사를 익혀갈 겁니다. 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동사의 어간과 연결 모음과 인칭어미 이렇게 됩니다. 인칭어미라는 건 느낌이 오겠죠. 아까 전에 뒤에 붙었던 어미들이고, 어간과 인칭어미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모음이 있습니다. 이 연결 모음과 인칭어미의 역동성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그것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맨 이렇게 통째로 외우지 말고, 이게 오가 연결 모음이고 뒤에 맨이 인칭음이라는 걸 알아두는 것. 우리가 명사 변화할 때 다 했었잖아요. 연결 모음. 이 연결 모음이 현재형에서는 간단하지만 뒤에 가면 연결 모음이 뭐에 오는지 따라서 이제 글자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삼변화 명사처럼, 그리고 움직이는 이오타처럼. 그걸 알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이게 만났을 때 당황되는 것과 이게 이런 의미겠거니 라고 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간과 연결 모음과 인칭어미가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쉬운 걸 어렵게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동사가 이루어지고, 동사의 시상과 태가 있고, 동사에는 인칭이 들어있어서 이미 동사에는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의 동사들이 나열되어 있다. 현재면 어미가 6개겠죠. 그 6개를 차례로 이해하면서 동사를 해나가면 된다. 이것으로 동사의 첫 관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습 문제 없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연습 문제 하나밖에 안 나가니까 그거 풀면서 남는 시간은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뭐 하시면 될까요? 이때까지 못했던 숙제를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이번 15과에서는 여러분 15과 요점 정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점 정리 할 게 없어요. 어차피 16과 가면 다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 다시 또 배웁니다. 그때는 요점 정리하면서 외워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개념만 익히는 거기 때문에 15과의 요점 정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도 안 낼 텐데 여기까지 안 들으신 분은 꼭 그러겠죠. 15과 요점 정리 과제를 왜 안 주시나요? 그것은 여기까지 안 들어서 그렇다. 자, 14과는 합니다. 자, 15과 이 동사의 개요 파트는 요점 정리를 안 낼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